절차적인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네, 3.1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일 위안부 협상, 제주 해군기지와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시국사범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자,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 첫 순서는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초대했습니다. 이분 섭외를 들어간 거는 꽤 오래됐는데 드디어 나와주셨어요. 뉴스쇼에. 법무부가 주관하는 일들이 참 많죠. 가까이는 뭐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인물이 포함이 될 거냐. 검토 작업 법무부가 합니다. 예, 초미의 관심사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 뭐 공수처 설치, 상법 개정, 심지어는 교도소에 그 온수 쓰는 문제까지 그것도 다 법무부가 하는 거거든요. 할 일이 많은 분 빨리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법무부 박상기 장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사실은 보통 바쁜 분이 아니시잖아요. 네, 좀 바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런 궁금증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했더니 직접 스튜디오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겠다고. 네, 아무래도 전화 인터뷰보다는 이게 더 확실할 것 같아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유튜브 카메라 보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장관님? 나오신 김에? 네, 안녕하세요. 김현정의 뉴스쇼 애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디부터 이야기를 좀 풀어가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3.1절이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이 곧 다가오더군요. 한 보름 남았습니다. 이 특사 절차라는 게 법무부에서 사면 대상을 검토해서 대통령께 올리면 네. 대통령이 그중에서 결정하시는 이런 방식인 건가요? 네, 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예. 법무부에서는 이제 준비 작업을 하는 겁니다. 검토 작업을. 일단 5대 중대범죄, 그러니까 네. 뇌물, 알선수재, 알선술의 배임, 횡령은 네. 이번에 제외. 네, 그건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요. 예, 예. 또 일반 국민들의 여론도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사면 행사는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것들은 완벽하게 제외가 네, 된 거고요. 네, 네. 지금 이제 관심사로 오르내리는 이름들을 보니까 한명숙 전 총리, 네. 그러니까 뭐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들이 사면에 들어갈 거라는 보도도 있고 빠질 거라는 보도도 있고 네, 네. 법무부 검토 대상에 있는 겁니까? 지금 법무부에서는 지금 실무적인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예, 예. 언론에서 그런 분들이 거론되는 걸 저도 봤는데 보셨죠?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을 사면할 건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는 아직 안 갔고요. 그것은 저희들은 실무적인 준비 작업을 해서 그 대통령께 보내드리고 거기서 이제 결정될 텐데요. 아직 현재 구체적인 사면 대상자들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 명단들이 지금 오르내리는 명단들?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면은 아마 그 판단을 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 국민 판단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아니 뭐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에 따르지 않고 일반적으로 예. 일반 국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법무부로서는 그것이 가장 정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 어떤 국민 화합에 도움이 되는 그렇죠. 인사 이런 게 기준이 되는 건가요? 그게 제일 또 사면권의 본래 취지가 예. 그런 목표 때문에 예. 대통령께 이제 사면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하다가 네. 뭐 징계받은 처벌받은 경우 예, 이런 것들이 그렇죠. 들어가요 이번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런 이제 강정마을이라든지 시위라든가 밀양 송전탑이라든가 그런 것들과 관련된 분들 예. 병이 확정된 그런 분들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촛불 집회 뭐 이런 예, 사람들 예, 다 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이 사면 대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검토 대상. 몇 명이나 되는지 예. 그런 것들을 일단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아직 재판 진행 중인 분들도 계실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기초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기초 검토 작업 중이다 예, 이 말씀. 아니 법무부 장관님 사면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언뜻 떠오르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라 이런 목소리가 예. 처음에는 보수층 일부 주장이다가 지금은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까지 네. 심지어는 지금 당대표 후보로 나선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까지 얘기를 하세요. 예. 근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법무부 장관님이 나오셨으니까 현재는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한 거죠? 형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이 의견 모으면은 가능할 수도 있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능인 거죠. 예, 예. 법적으로. 사면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거. 네, 전혀 뭐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검토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겁니까? 네. 재판이 진행되기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특별 사면에 대한 이야기. 네. 지금 긴장하신 건 아니죠, 장관님? 전혀 안 한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은 법무부 장관께서는 정말 방송을 많이 안 하시는 워낙 일도 많고 중책이라 안 하시던 분인데 오늘 뉴스쇼에 그것도 전화도 아니고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기 때문에 살짝 긴장한 모습이 좀 보여서 제가. 예,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면은 예. 그 또 해석을 또 여러 가지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자들이 그래서 또 제가 그러죠. 되도록이면은 그런 공개적인 발언을 굉장히 좀 조심하시죠. 신중하시죠. 조심해야 됩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스쇼 앞에서는 조금 더 편안하게. 법무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하나 있어요. 박상기 장관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힘주어서 하고 있는 게 상법 개정안.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조금 복잡합니다.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그리고 다중대표소송제. 이 세 가지가 상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목적은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 그리고 재벌 총수 견제. 이게 공통적인 목표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하나 더 그것도 추가되고요. 중요하고. 그런데 전체적인 목표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 구조를 좀 투명하게 하자. 이게 중요한 목표고요. 예. 물론 이제 소액주주의 권한을 좀 더 보호하자 이런 취지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그 기업의 실적에 비해서 좀 디스카운트돼 있다는 점에서는 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들이 좀 더 국제 기준에 맞는 정도의 투명성을 갖춰야 되겠다. 네, 그게 투명성 목표입니다. 확보. 네. 제가 시간상 일일이 다 설명은 못 드리는데 요거 하나 좀 여쭙고 싶어요. 제일 이 상법 개정안 중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게 다중대표 소송제더라고요. 다중대표 소송제. 예, 그 다중대표 소송제도 있지만 사실 그 집중투표제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해서 더 기업 측에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더라고요. 한 가지가 아닙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 집중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사 선임에 있어서 소액주주들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투표권을 분산해서 행사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자, 예를 들어서 어느 그래서 회사에 한 명을 이사로 소액주주를 대변하는 한 명을 이사로 쉽게 선출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전에는 5명 이사를 뽑는다 하면은 한 주당 한 표씩을 갖게 되니까 제가 만약 5만 주를 갖고 있으면은 5만 표를 행사해서 그렇죠. 그러면 5명 중에 제 뜻에 맞는 사람을 상당히 많이 뽑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 명 뽑을 때마다 투표를 해요. A, B, C, D, E. 그러면 한 사람 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소액주주들한테도 뭉쳐갖고 뽑게 되면 뽑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이 그 한 사람에서 투표권 행사해서 분산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집중적으로 몰아서 투표권 행사할 수 있게끔 함으로 해서 최소한 한 명의 이사를 소액주주를 대변하는 이사를 들여보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모든 회사에 대해서 다 적용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사실은 모든 회사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2조 원 이상의 대기업이군요. 상장회사에 하는 거고요. 감사위원 분리선출도 회사 감사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중에 최소한 한 분을 이제 분리 선출을 해서 소액주주를 대변할 수 있는 감사.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그 안에서 일종의 소금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시자 역할을 함으로 해서 대주주 혹은 또 그 오너의 어떤 그 전행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막아보자. 막지는 못하더라도 감시라도 하자. 하자. 그런 정도의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기업 경영을 힘들게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기업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상법 개정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중대표 소송제라는 건데 이거는 모 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임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문어발 자회사 두고 자회사 손해 봐가면서 모 회사 이익 챙기는 이런 재벌 총수들을 좀 견제해보자 이런 건데
근데 그럼 이런 거잖아요, 장관님. 제가 만약 주식회사 LG라는 모회사의 주식을 한 주라도 갖고 있으면 네. 한 주라도 갖고 있으면 13개 자회사 임원들에 대해서 뭐 LG화학, LG전자 임원들 상대로 저도 소액주주 저도 소송할 수 있다는 거죠. 책임을 묻는. 그 모회사 그런데 이제 그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어서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게 또 중요한 관건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뭐 아주 극단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뭐 100% 확보해야 된다든가 하는데 저희 법무부 입장에서는 50%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자회사 지분을 모회사가 예. 그럴 예. 경우에는 이제 그런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는 건데요. 근데 재계에서는 이럴 경우에는 외국계 헤지펀드, 뭐 사모펀드 이런 데서 소액 주식 가지고 막 대기업을 다 흔들어 버릴 수가 있다. 먹잇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을 재계에서 하더라고요. 네, 그런 우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 정부에서 상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을 뭐 경영을 어렵게 한다거나 기업을 옥죄게 한다. 그런 것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어느 정부가 기업이 잘 되기를 바라지 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힘들게 하겠습니까? 예. 문제는 이제 그걸 어떤 방법으로 달성하느냐 하는 건데 지금 우리 그 법무부 입장에서는 예. 하여튼 그 기업을 옥죄기가 아니라 기업 살리기다. 이 살리기라는 게 뭐냐면은 국제적인 어떤 기준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그 대표 기업들이 예. 어떤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 또 투명성의 문제에 있어서 예. 어느 정도 수준에 올려야 되는데 예. 과거와 똑같은 차원에서 계속 맴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개선해 보자 하는 게 상법 개정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헤지펀드라든지 사모펀드 먹잇감 되지 않게 하는 어떤 견제 장치랄까요? 이런 걸 좀 충분히 보완 장치가 마련돼야지 재계에서 마음 놓고 갑시다. 네, 이러진 않을까요? 그 지금 저도 그 경총 회장님을 직접 만나 뵀고요. 그러셨어요. 경총의 입장을 들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법무부에서 그 외에도 뭐 상장협의회, 코스닥 협회 뭐 등등 지금 그 관련 단체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만난 결과를 저희가 지금 취합 중에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국제적인 평가가 어떠냐 또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 아시아 기업구조협회에서 우리나라 그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에 대해서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보다 더 낮은 단계 8위 내지 9위입니다. 한국이요. 그리고 OECD에서 2018년 한국 경제보고서에 보면은 불투명한 그 기업 지배구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투명함이 확보되지 않으면 않기 때문에 한국의 그 기업 가치가 예. 본래 받아야 될 평가보다도 더 낮게 받고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그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개선하자 하는 것이지 기업 옥죄기는 전혀 아니고요. 언제까지 마치시는 걸 목표로 지금 하세요? 이미 그 개정안은 올라가 있습니다. 네, 가 있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재개하고 또 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재개 입장을 뭐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기 위해서 하고 얼마 전에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도 그런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저희는 일방적으로 이걸 밀어붙인다기보다는 재계와의 그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한국 기업을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겠는가. 그래서 저희는 이 상법 개정을 무조건 반대하지 마시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법무부에서 또 재계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줄 수 있는 건 받아주고 이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그 추진을 하려고 하고 반드시 있습니다. 하고 싶다. 해야 된다. 반드시 하고 반드시 싶고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법무부 장관도 말씀하시는 게 공수처 설치랑 검경 수사권 조정 요 문제. 이것도 국회로 안은 다 넘어가 있는데 국회 문턱 앞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오는 15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글피네요. 내일 모레인가요? 15일 날. 15일 날 대통령이 주재하는 또 회의도 있다고 제가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하면 특히 공수처 같은 경우는 70, 80%가 찬성을 하는데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하자, 대통령도 하자 하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국회 문턱에 걸려 있는 겁니다. 사개특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각 당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걸려 있고요. 제가 그 각 당의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아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수처 만들어봤자 어차피 검사나 판사가 또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을 견제하라고 만드는 건데 거기에 또 검찰 출신이 가면 그게 그거고 옥상옥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흔히 이런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죠. 예. 그런데 검사가 가는 건 아닙니다. 어허. 가는 건 아니고요. 거기 공수처장부터 시작해서 다 새롭게 임명이 되기 때문에 또 공수처장의 경우에는 예.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방안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지금 저희가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합의를 해주시면은 그분으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의 장도 중립적인 분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그 수사관들도 굉장히 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 노력을 예. 하고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옥상옥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하나의 그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사찰 기구가 아니냐 하는 주장까지 하시는 예. 분도 계시는데 예.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국민들이 70-80%의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은 예. 거기에 그 분명히 그럴 필요성을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에서도 싫어하죠. 내부에서는 별로 안 좋아한다는. 장관님은 하시자 그러는데 내부에서는 별로 동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박영선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검경 수사권 조정의 가장 큰 방해꾼이 검찰이다. 이런 얘기 하셨던데. 네네네. 검찰은 역시 이제 외형적으로 보면은 뭐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내려놓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반대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찰도 검찰도 자기 조직 혹은 자기의 그 권한 범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결정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과 제가 민정수석과 함께 논의를 했고 예. 합의안이 도출됐고 예. 합의안에 기초해서 그 개정안이 사개특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입장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자기의 방향으로 이것을 조정하려고 하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성명도 행안부 장관이 대표로 발표하셨지만 맞아요. 했습니다. 네, 네, 같이 하셨죠. 네네네. 15일에 대통령 주재로 회의하고 나면은 더 압박하는 더 뭐 박차를 가하는 어떤 뭐가 나옵니까? 그런 거라기보다 15일에 그런 권력기관 관련된 개혁 관련된 회의는 예. 현상을 진단을 하고요. 예. 점검을 하고 더 추진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나와주시니까 확실히 이제 주제들이 굵직굵직해서 시간이 금방 가는데요. 네네. 법무부 박상기 장관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이 3년 차 접어들었고 동시에 박상기 장관도 역시 그렇죠. 네, 3년 차. 이제는 어떤 개혁의 결실들이 석석 나와야 되는데 결과물들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올 새해 포부 계획 이건 정말 좀 하고 싶다. 사실 3년차 이제 말씀들 하시는데 예. 5월 10일이 돼야 2년이 됩니다. 차로로는 3년 차지만 예. 만으로는 그러네요. 만으로는 요즘 많이 유행이니까요. 아니 좀 줄이고 싶으세요? 가능한 한? 나이 줄이듯이? 아직 2년도 아직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 역시 저도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이 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최대 목표고요. 예. 우리 사회가 제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이게 법무부의 정책 지표입니다. 공정, 정의, 인권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걸 예.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아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2018년 정부 업무평가 결과에서 법무부가 미흡 평가 받았어요. 장관님 나오시면 한번 여쭤봐야지 했습니다. 예. 왜 미흡입니까? 언론에서 그런 것을 크게 보도하길래 저도 사실 이제 그 평가 분야가 여러 개 있는데요. 예. 그 개혁 법안이 포함된 국정과제 분야가 배점이 많은데 거기에서 미흡이었죠. 통과된 게 공수처나 수사권 조정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다른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분야에서는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역시 공수처, 검경 예, 수사권 그것 조정 때문에, 같은 게 안 된 네, 것들이 네, 걸림돌이 네, 변명 됐군요. 같지만 하여튼 그것 때문에 아니 여기서 미흡이 나오다 보니까 예, 전체적으로는 그게 배점이 제일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랬지만 그렇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그러니까 거기서 미흡이 나오다 보니까 또 언론들이 이번에 개각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읽으셨죠?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아니 뭐 거치에 대한 생각도 해보세요. 그럼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는. 네, 하는 날까지 하는 거지. 장관들이 뭐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예. 자기 거치에 대해서 뭐 그렇게 깊이 생각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하긴 하루하루 주어진 그럼요. 일들을 네, 그게 하기에도 바쁜데. 그렇게 해도 바쁩니다, 사실은.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준비한 질문 더 있는데 장관님.
그 하루하루 하기도 바쁜 그 많은 일들을 하실 분을 이렇게 오래 잡아놓을 수가 없어서 네. 일단 오늘은 보내드릴게요. 가서 정말 그 목표하신 개혁 문제들 다 열심히 부지런히 완수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법무부 하는 일들이 워낙 국민 생활에 직결되고요. 예, 아까 예. 상법도 얘기했지만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해서 예, 신중하게 국민을 위해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